네, 이번 시간은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얼마 전이 이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이 명절을 맞아서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이 상품을 주문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이 특히 의류 제품과 관련해서 이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 이런 소비자 피해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지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자주 사용하는 SNS, 이건 먼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SNS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SNS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정도가 되겠네요. 네. SNS라고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이 인터넷 관계망을 통해서 요즘엔 어떤 제품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기존에 어떤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SNS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만을 하는데요. 실제 제품 주문은 별도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해서 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SNS를 통해서 이런 제품 홍보를 한 뒤에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이런 곳에서 이 물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SNS를 통한 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한국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특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의류 제품인데요. 네. 의류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올해 상반기 동안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그 SNS 기반으로 의류 제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657건이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대비를 해보면 무려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SNS를 통한 의류 제품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SNS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모바일을 통해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거래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유통망이나 재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시장 진출을 시작하잖아요. 네.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는 수수료가 좀 높아요. 그래서 SNS를 활용하면 이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SNS를 통한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에스크로 제도, 그러니까 그 은행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주문 대금을 예치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품의 배송이 완료되어서 소비자가에게 인도되게 되면 그 대금을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한 안전거래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SNS를 통한 이 의료 제품과 관련된 그런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형의 피해가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유형은 전체 657건 접수건 중에서 그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미배송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문 후 제품을 받아보니까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제 수용되지 않은 이른바 그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사건도 226건으로 이제 전체 35%에 이르는데요. 네. 온라인 판매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물건을 기다리는 구입 방식이고,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대금을 즉시 환급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법정 철회권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는 다르게 SNS 기반 전자상거래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잦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제품 미배송과 청약 철회 거부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이런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그런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전체 소비자 피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미배송, 제품 미배송이 총 318건으로서 판매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가 된다든지 일방적으로 어떤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 217건 정도는 70% 정도가 이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이유로 사업자가 교환이나 환불 불가 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청약 철회를 안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을 좀 말씀드리자면 5만 원 미만이 40% 정도이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 27% 정도,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이제 33% 정도가 되니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비자가 SNS 서비스 중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천연 가죽 재킷이라는 광고를 보고 재킷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인조 가죽 재킷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제품 반환과 함께 구입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는데요. 판매자가 천연 가죽이 100%라고 광고한 적이 없다. 반품 배송비로 3만 원을 부담해야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또 드리자면 SNS를 통해서 링크가 걸려있던 어떤 판매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티셔츠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이즈가 이제 다른 상품이 배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요청했지만요. 판매자가 갑자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다라고 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막상 소비자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자가 좀 SNS를 통한 의료 상품 등을 주문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상품을 주문할 때는요. 선결제가 우선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는데도 상품이 만약에 배송되지 않는다라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해당 상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된 부분을 승인을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을 만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요. 재빠른 어떤 구제 행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상담을 위한 전국 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국번 없이 1372번호를 누르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통화 연결이 어렵다라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인터넷 소비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예방법을 잘 숙지를 하고 또 이제 1372번 등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